안녕하세요. 민키와 이 대장의 그럭저럭 살만한 미국 생활 이야기. 원래 계획은 저희 사실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장단점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계획은 영주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했거든요. 할 순서가 있었죠. 네, 순서가 있었는데 근데 저희가 주제를 급 바꿨습니다. 네. 왜냐면 10월 15일부터 그 새로운 이민법, 네. 새로운 이민법이 시행이 된대요. 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사인하고 이제 시행이 됩니다. 15일 자정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게 그 미국 정부가 원하는 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이랑, 그리고 지금까지 복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비자 연장이나 변경, 그리고 영주권 신청, 시민권 신청할 때 이제 안 주겠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저희는 이제 로컬 신문이나 뉴스에서 이 내용을 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소식을 처음에 들었고, 이민국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USCIS라고. USCIS. 거기 이제 들어가면 사실 그 자료들이 있는데 너무 자료도 너무 많고, 이제 몇백 페이지라고. 네, 몇백 페이지고 또 게다가 영어잖아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읽어? 보려면 볼 수는 있죠. 저는 좀 봤어요. 저는 좀 봤고, 이게 직접 시행이 되고, 그래서 영주권을 받게 되는 사람들 또는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관문이 더 좁아졌죠. 그쵸. 네. 이번에 이제 이민법이 그게 뭐 새로운 게 아니래요. 그동안에 그 규정이 있었는데 더 강화하고 네, 더 철저하게 이제 좁히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미국 복지라고 하면은 이제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그 복지라는 게 복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던 복지도 있는데, 좀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게, 일단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제 주변에는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복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이 어르신들이나 또는 이 저소득층들이 받는 복지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의료 관련된 메디케이드, 그리고 이제 스냅이라고 해서 푸드 스탬프라고 그래요. 이제 푸드 스탬프라고 하는데 스냅이라고 이제 줄여서 좀 부릅니다. 근데 이제 그 스냅이라는 거를 받으면 이 그 카드를 받는데, 그 카드를 가지고 일단 마트에서 이제 식재료를 구입해서 쓸 수 있어요. 그 현금 카드 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그리고 이제 섹션 8이라고 주택 보조 바우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어르신들이나 또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이사 올 때도 저 이 섹션 8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됐는데, 어르신, 그러니까 저소득층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섹션 8이라는 바우처 프로그램을 받으면 그 렌트비의 전체 또는 한 80%, 90%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되게 많이 해주더라고요. 신청하기 위한 인스트럭션을 보면, 이게 이 사람들이 얘기한, 이 나라에서 얘기하는 그 저소득층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몇 명 가구면 얼마, 몇 명 가구면 얼마, 그러니까 1년 연봉이 어느 정도 되면은 저소득층이라고 자기네가 기준을 하는 게 있어요. 즉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65세 이상이면서 메디케어를 받으시는 분 중에 이게 파트 D라고 약값 지원을 따로 받는 게 있어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이어서 약값을 따로 더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이제 의료 지원도 받으면서. 저소득층에 이렇게 복지가 되게 많군요. 네, 이게 사실 저도 이쪽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거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네. 그러면 우린 늙어서 저소득층이 돼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엄청 많네, 좋은 거. 세금을 내서 제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도와줍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아주 대대적으로 대놓고 이제. 아무튼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말고도 복지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뭐 어르신들도 어르신들인데 어린 아이들도 이제 메디케이드를 받거든요.
근데 뭐 이 부분도 메디케이드도 이제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근데 딱 이건 이렇다,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게 사실 딱 정확하게 아직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참고로 이제 이 위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또 5세 이하의 어린이들하고 임산부인 여성분들을 위해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인데 이거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이제 영양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최소한으로 이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카드로 이제 나오는데 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또 마트에서 이 카드로 장을 볼 수 있어요. 원래 처음에 10월 15일부터 이거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제 들었는데 그럼 윅도 이게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또 윅은 또 제외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10월 15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들이 다 이걸 이제 영주권 받는데, 시민권 받는데, 또는 이제 비자 연장하는데 이제 불이익을 당하거나 기각이 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서비스들 중에 하나를 1년 이상 받은 사람들은 그게 36개월 동안 합산해서 12개월 이상 받은, 한 개라도 12개월 이상 받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영주권 받은 지 36개월 안에 여기에 이제 말씀드린 서비스 중에 하나를 뭐 1년 이상 받았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미국에선 그러니까 저소득층인데 이 서비스를 받았다고 간주를 하는 건데, 근데 또 이게 좀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메디케이드 그리고 이제 그 스냅, 푸드 스탬프, 또 이제 섹션 8이라고 주택 바우처를 3개를 받았어요. 3개를 6개월 동안 예를 들어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1년 6개월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당 1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눠서 받았으면 합쳐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움이 있겠죠. 예. 그 이후에 좀 계획이 있다면.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10월 15일이 되기 전에 막 끊고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서비스를 받던 거를. 예. 아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좀 말이 좀 많은 게, 그러니까 법이 시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서비스를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모르고 계속 받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죠? 뭐 알면은 사람들이 잘 안 받을 것 같은데 모르면은 막 받게 될 것 같거든요. 이전에 뭐 영주권 받은 지 3년 안에 이런 서비스를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저기 법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애매모호하긴 해요. 사실 딱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뭐 미국 정부가 원하는 소득 기준에 맞지 이하인 사람들은 네. 뭐 영주권, 시민권을 안 주겠다 이제 이런 건데, 그렇죠. 우리 얼른 돈 벌어야겠네요. 우리도 언젠가는 시민권을 따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돈이 많아야 유리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돈 없는 사람은 미국에 이민 오지 말라. 구독자님들 이거죠. 도와주십시오. 왜 자꾸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마지막에 얘기합시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나 추방하고, 네, 지금 이민자들은 되게 이렇게 돈 있는 사람만 이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싸들고 오라 이거죠. 우리는 뭐 자기네 나라 올 거면 자기네 나라 이익이 되게 돈 싸들고 오든지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오라 이거죠. 근데 저도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미국 시민이라면 진짜 시민한테는 되게 좋은. 그렇죠.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입장을 어찌 보면 대변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민자고 영주권자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점점 법을 강화하고 이민법을 강화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되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쵸. 근데 뭐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주권자인데 쫓겨날 수도 있는 거 진짜. 그러니까 영주권이 10년 갱신이거든요. 그렇죠. 저 이제 갱신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잘해요. 돈을 많이 벌든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 갱신 날짜가 틀리단 말이에요. 이 대장님하고 저하고 틀린데. 제가 훨씬 먼저 땄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분 갱신이 안 되면 돌아가야 되고. 제가 돌아가면 모두가 다 돌아가야 돼요. 다 따라가야 되고. 왜냐면 제가 아니면 돈 벌 사람이 여기 없거든. 이분은 갱신이 됐어요. 근데 저 할 때 갱신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분은 미국에서 돈 벌어야 되고 저는 한국에 가야 되고. 애들 다 놔두고 가세요. 제가 잘 키울게요. 오, 얘 자유다. 아무튼 그런 최악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자꾸 이민법을 강화하고 막 이러니까 복지 혜택 안 받아도 되게 돈이 많은 사람만 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진짜 이제 제가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이해는 되긴 되는 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 생계보조금으로 SSI라는 걸 받아요. 이번에 시행되는 부분에서 이게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도 SSI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를 세금을 적게 낸 사람들은 더 적게 받아요. 근데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금을 적게 내니까 이 사람은 저소득층이잖아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메디케이드가 나와. 근데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SSI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SSI가 많이 나오니까 저소득층이 아닌 거예요. 이 두 사람 다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픈 데가 많으니까 병원도 많이 가야 되고 약도 많이 써야 되고, 진짜로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갑작스럽게 앰뷸런스 타서 이제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도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세금을 많이 안 내서 SSI를 적게 받아서 저소득층이 돼서 메디케이드가 있는 사람은 정부에서 하는 이 메디케이드 시스템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할머니들 이런 분들을 이제 만났는데, 이분들도 나도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다. 뭐 딱 봐도 막 휠체어 타고 다니고 굉장히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봤는데 오히려 이분은 세금을 열심히 살아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왔고 SSI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저소득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재산도 있으시고, 지금 이 백인 할머니 같은 경우는 SSI가 많이 나오고 재산도 좀 있으시고 이제 이러니까 저소득층이 아니니까 메디케이드가 없어서 자기 돈으로 자기 남아있는 재산이 다 소진될 때까지 계속 약이랑 병원 치료를 자기 돈으로 다 내고 재산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충분히 세금 내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 SSI 연금 받는 것 때문에 혜택 못 누리고. 네. 젊었을 때 일 안 하고 세금 안 한 사람은 SSI는 조금 받지만 그 혜택은 다 누리고.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서비스들이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도 받을 수가 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민자니까 이제 그런 법이 두렵지만 시민을 위해서는 진짜 트럼프 대통령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린 서럽지. 우리는 서럽죠. 서러운데 이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시민권자 그 복지 혜택을 시민이 누리게 하겠다. 그 이민자들한테 나가는 그 돈을. 그렇죠. 이게 이 돈을 막고 여기다 더 쓰겠다 이거니까. 이민자의 나라라고 할 만큼 이민자가 엄청 많은데. 굉장히 많죠. 예. 근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규제안을 강화를 하고 이러면은 진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는요. 네. 결국 그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고 시민권자예요. 그치. 예. 우리는 그 이 투표권도 혜택, 없고. 이 혜택을 누리게 될, 그리고 또 이 혜택을 더 받게 될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렇게 재임을 하냐 아니면 이제 끝나냐, 사실 곧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내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투표권을 더 얻기 위해서 이런 법에 사인을 한 걸 수도 있어요. 시민들을 위한 걸 하고 있다 이런 그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영주권자가 투표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뭐 유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 후덜덜 어떻게 또 변할지 몰라 후덜덜. 예, 그럼 진짜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임하면은 진짜 더 불안해져요 진짜. 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이 이제 장기화되면 실제로도 제 주변에도 영주권 없이 그냥 회사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영주권이 없어가지고 더 차별받고 더 이제 막 불이익을 당해서 떠나신 분들도 좀 있어요. 딱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비자가 이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분들에 대한
어찌 보면 또 차별이 생기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도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어려움이 생겼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영주권이 왜 필요한가? 네, 그런 거 얘기 좀 영주권이 없으면 해보자. 얼마나 서러운가? 네. 그거를 감사하게도 저는 영주권을 받고 바로 왔죠. 그쵸. 그래가지고 얼마나 강조를 했는지 몰라요. 영주권 있고 시작하는 게 얼마나가 시작점부터 다르다. 틀린 건 줄 아냐. 근데 저는 그저 한국 떠나기 그저 슬퍼가지고 지금에서야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2017년도까지 모르셨어요. 저희가 2015년도 12월에 왔다 그랬죠. 2017년도까지 모르셨습니다. 와서도 걸. 잘 몰랐어요. 지금 이렇게 규제안이 뭐 강화된다 어쩐다 이러니까 점점 영주권 있는 것도 불안한데 영주권이 없는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얼마나 영주권을 더 불안하죠. 코앞에 둔 사람들. 근데 뭐 이런 혜택을 안 받고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저소득층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타겟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혜택 안 받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어요. 여튼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민자들의 삶이. 이거는 이민국이 그렇게 발표했는데 뭐 또 미국 법무부는 공공복지 이용 시 추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막 이러니까 아무튼 뭐 이게 자국 입장에서는 어찌 합리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또 당사자인 이민자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하죠. 저희도 시민권을 나중에 이제 딸 계획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은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법이 더 강화되고 또 이제 이 관문이 더 좁아지고 그러면 우리도 뭐 진짜로 한국으로 떠나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말이 씨가 되는 거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네.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바뀌잖아요. 향후 진짜로 뭐 우리도 한 몇 년 후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진짜 말한 대로 이 이민법이 강화되는 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네. 이거는 뭐 자국민이냐 이민자냐에 따라 입장에 따라 입장에 따라 다르죠. 달리 해석하고 달리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이민자 입장에서 후덜덜한. 저희 주변에 또 이민자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튼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뭐 가난한 사람들은 뭐 미국 정부 도움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민권자가 시민권자가 아니면 이 미국 돈을 쓰지 말라 이거죠. 세금이나 열심히 내라. 아니면 올 거면 돈 싸들고 와라. 이거죠. 그래서 저희 주변에도 그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영주권자이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아시고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또. 근데 주변에 보면은 뭐 저소득층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혹시라도. 근데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소득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가 교회에서 누굴 본다고 이 사람이 못 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끼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판단하고 느끼고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옆에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시고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10월 15일입니다. 이렇게 홍보합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알람 설정까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인포메이션을 저희도 알게 되면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음번에는 영주권이 필요하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다음번에. 원래 저는 이거를 먼저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게요 지금 10월 15일이라서. 이거 당일 10월 15일이라 사람들이 빨리 알아야 돼요. 이게 자료를 찾아봐도 지금 별로 없어요. 이게 USCIS에 있는 것 말고 다른 요약된 자료들이 별로 없어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 다들 잘 아시고 잘 대비하시길 바라고 행복한 이민 생활들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저소득층이 되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소득층입니까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이 이제 입구멍이 5개인데요.
저 혼자 진짜 이 버느라 여기저기 동서남북 제가 진짜 네. 뛰어다니면서 벌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벌고 있죠. 저도 한 몫을 했는데. 지금 여기 입 하나, 네. 둘, 네. 저기 세 개. 네. 일단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데요. 이 또 티셔츠는 무슨 티셔츠인지 이 티셔츠, 이거 완전 또 깜빡하고 설명을 있었네. 또 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 이것도 길어집니까? 길어지면 안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ODPC 밴드 아카데미라고 저희 교회 장소에서 하는 이 버지니아 지역 쪽에서 지역 교회와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제 음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음악 교육을 통해서 이제 지역 사회에 또 이로운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음악 교육을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지금 제가 일주일 동안. 네, 일주일 동안 하는데 제가 2016년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전에 목사님 한 분이 이제 해오시던 거를 제가 이어받아서 이제 디렉터를 하고 있는데 이 음악 교육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저희가 되게 열매가 많아요. 좋은 것들이 많고 나중에 또 더 좋은 것들을 해 나갈 계획들도 있습니다. 여튼 그런 프로그램이고 이 티셔츠는 저희가 이제 매년 티셔츠를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이거는 작년 거고 이거는 올해 거. 네. 로고. 네, 이게 밴드 아카데미 로고. ODPC 밴드 아카데미. 네, 구글에서도 치면 나오고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이제 ODPC 밴드 아카데미라고 치면은 저희 강사님들의 진짜 연주. 기깔나는 연주와 노래가 영상에 나올 겁니다. 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여기 홈페이지 주소 나가죠? 네. 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 또 조만간 또 조만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